안녕하세요. 패턴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한 번쯤 봤을 법한 리바이스 제품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데님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데님을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데님 제품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시작으로 가장 대표적인 청자켓 중 하나인 타입2 제품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뒷판부터 보겠습니다. 디오크 아래로 턱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영상 코스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디자인의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활동량과 여유분에 대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디테일이에요. 디오크 같은 경우에는 데님 자체가 원단이 힘이 있기 때문에 유겹 구조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밑단 쪽에도 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 상동 아래로 충분한 여유를 주고 있는 구조가 보여요. 앞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들이 보이는데 우선 요크 아래로 턱 디테일이 보여요. 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간에 스티치 작업 고정을 해주면서 턱이 과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슴 포켓이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흔히 후다, 가슴 덧댄 포켓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형태를 크게 강조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절개가 들어간 두장 소매 형태로 보여져요. 트임을 위한 목적이거나 요착 효율 때문에 절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셔츠 카우스 방식과 유사하게 작업되어 있어요. 카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작업복 기반의 데님 자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밑단 또한 일반적인 형태로 사각 형태의 밑단 벨트가 전체적으로 물려있는 구조고요. 지금 옷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끝 플러스 4분의 1 스티치가 보이는데 이것은 쌈솔 또는 더블 스티치라고 부르는 봉제 방식이에요. 시접과 시접을 감싸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쌈솔 봉제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워싱 이후에 봉제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이 제품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인 이제 결 방향과 워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몸판의 결들은 일반적인 재결 방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몸판 마지막 밑단, 제가 아까 사각 박스라고 설명했던 밑단 벨트 부분 있죠. 이 밑단의 결 방향을 보시면 몸판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산 관점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데님은 그 워싱 이후 기장 수축이 발생하거든요. 그 수축이 되는 결로 밑단 작업을 했습니다. 워싱 이후에 울거나 비틀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왜 굳이 이 결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을까요? 몸판에 물려있는 쪽은 여러 겹들이 봉제가 되어 있어서 수축이 덜 돼요. 하지만 마지막 밑단, 전혀 아무것도 물려있지 않은 맨 아래 밑단은 워싱 이후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밑단 전체가 위로 뜨는 현상은 줄이고 몸쪽으로 자연스럽게 감기면서 안착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런 결을 사용한 거예요. 소매단 카우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우스 역시 기장 다대결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셔츠 방식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워싱 이후의 형태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의도한 걸로 보여요. 데님은 워싱이나 세탁 이후에 원단이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리고 접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매 끝 또한 몸쪽으로 자연스럽게 감기고 안착되는 방향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 결 방향인데요. 처음에 왜 이 방향으로 결을 사용했나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제가 아까 기장 결이 수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라처럼 형태가 중요한 부속은 오히려 안정적인 그 결 방향을 두거든요. 그만큼 옷의 이제 인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수축이 되는 그 결을 사용을 했을까요? 예전에 저도 이제 한참 배울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수축이 안 되는 원단 작업 방식을 그냥 가지고 와서 생각 없이 그대로 작업했나? 또는 그냥 윗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재단 효율이나 원단 절감을 위해 이렇게 작업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옷을 입혀놓고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보여요. 이 기장결 방향을 사용을 해야 카라가 접혔을 때 앞요크하고 몸판의 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 상태에서의 완성보다 실제 착용했을 때 보여지는 전체적인 흐름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작업한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결 방향이 달랐다면 카라하고 앞요크 그리고 몸판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겼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데님은 워싱 이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충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생산에서는
이 부분을 계산해서 패턴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먼저 샘플 때는 기본 축을 주고 그 다음에 워싱을 한 다음에 얼마나 줄어든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수축량을 다시 패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축을 잡아요. 이 리바이스 역시 그런 식으로 축을 잡아서 계산을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완성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옛날에는 그 원단의 결이나 생산 방식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용하던 방식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하지만 지금은 원단 기술이나 생산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님 또한 다양한 그 형태로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예를 들면 바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와기가 무조건 일자여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게 왜 일자 형태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바지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그 방식 자체가 조금 오래된 해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지금은 커브진이나 배럴핏처럼 기존 데님 구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데님이라는 소재 자체가 예전의 생산 방식으로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기술과 패턴 방식에 따라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데님 제품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패턴을 떠서 끌로로 한번 씌워본 거고요. 이 제품 역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 헤쳐서 엣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